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이 자주 마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상 밑에 큰 그 1.5리터 생수병이 항상 생수요. 생수병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진료하는 텀텀에 계속 마시려고 하는데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마셔서 1.5리터를 놔두면 하루에 그 절반 정도는 마셨는데 요즘은 겨울이라서 그런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마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원장님 이렇게 물 마실 때 어떤 습관들을 가지면 참 좋을까요? 아무래도 식사 중에 물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소화액이 희석이 되게 되죠. 그럼 네.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식사하기 바로 전이나 식사 도중 그리고 식사 끝나고 나서 위장에 음식물이 남아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입을 헹구는 정도로만 해야 되고요. 사실 건강을 위해서 수분을 섭취하는 건 공복에 마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물을 얘기하면 이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물을 마시는가도 중요하거든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녹차나 커피나 혹은 뭐 기타 등등의 음료수, 뭐 콜라, 뭐 등등 이런 거를 수분 섭취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도리어 그 이뇨작용이 있어서 도리어 수분을 배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순수한 물만 복용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물에도 사실은 종류가 많이 있죠.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을 대부분 마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수기 물을 썩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럼 어떤 물을 예. 마시나요? 그 제 책상 밑에 있는 네. 물도 그냥 생수,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씨앗 생수만 전 항상 먹거든요. 씨앗 생수만 먹는데 네. 그 이유는 보통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은 여러 가지 역삼투압 방식이라고 해서 물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을 그런다고도 할 수 있지만 물에 있어야 되는 좋은 어떤 것들 미네랄이라든지 그러한 성분들도 다 걸러버리는 그야말로 정류수에 가까운 물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 그대로의 깨끗한 물인 생수를 복용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체중 조절할 때도 이 수분 보충에 따라서 체중 조절의 변화의 속도가 좀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만큼 또 물 마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원장님, 네, 체중 조절할 때 수분 보충 어느 정도 또 어느 기간 동안 좀 해주면 좋을까요? 그 다이어트를 할 적에는 네. 보통 우리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은 몸에서 필요 없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네. 실제로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빠지기 시작하는 게 체수분부터 먼저 빠지기 시작해요. 수분부터.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수분은 보존하고 지방을 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이어트를 할 때는 평소보다 더욱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에 필요 없는 어떤 독소나 노폐물들이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럴 때 수분의 농도가 몸에 수분이 충분해야만 그런 배출 기능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체중이 빠지게 되면 이제 살이 빠져서 좋긴 한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늘어지거나 잔주름 같은 게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물을 마셔야 되는데 체중이 줄어들고 있을 때는 더욱더 신경 써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공복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고 위장에 다른 음식물이 있을 적에는 그런 수분을 섭취를 해도 다른 것과 같은 복합적인 작용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영 원장님, 이 갱년기 증후군과 관련된 치료를 먼저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통상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면 홍조가 발생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갱년기 증상과 동반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갱년기 증상은 대표적으로 안면 홍조나 그리고 안면이 얼굴이 확 달아오를 때는 땀이 확 나는 그런 증상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감정의 변화가 있거나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또 신체의 분비물이 많이 감소해서 뭐 이렇게 부부 생활에 많이 힘드신 경우도 있고 또 관절의 윤활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주로 폐경이 되고 나면 특히 관절통을 많이 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안면 홍조를 치료한다는 것은 갱년기 증상을 치료한다는 것과 같은 말인데 갱년기 증상을 치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은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 호르몬 요법을 많이 고려를 하십니다만은 호르몬 요법은 그 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얻는 이득과 또 감수해야 하는 부작용을 서로를 잘 비교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갱년기 증상은 사실은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증상이 강하고 어떤 분들은 저런 증상이 강하고 어떤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살짝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갱년기 증상이 10년씩, 20년씩 가는 분들도 있어요. 네. 아무래도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은 갱년기가 쉽게 넘어가겠고요. 평소 건강 관리가 좋지 않은 분들은 당연히 갱년기도 좀 힘들게 겪으실 건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의학에서는 여러 가지 변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신음허, 신기허, 간양, 항성, 심신불교 이런 종류로 주로 변증을 갱년기를 주로 나눈다는 이야기죠. 신음허라는 거는 주로 몸에 진액이 많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몸에 분비물이 많이 건조해져서 안면 홍조나 열상도 비교적 많이 나타나면서 불면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손발이 이렇게 많이 덥고 손발에 열이 난다는 분들도 있고요. 신기허로 분류될 수 있는 분들은 평소에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 안면 홍조나 열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주로 관절통이라든지 심리적으로 우울한 쪽 그리고 마음이 공허한 듯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간양 항성이 이제 가장 그 안면 홍조 열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인데 환자분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속에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막 화딱질이 나서 부산 사투리로 화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화가 잘 나요. 특히 이제 그 화는 대부분 남편에게 집중되겠죠. 네. 남편의 뒤통수만 보면 화가 난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감정 기복이 극심해서 남편이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심신불교는 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주로 가슴이 많이 두근두근하고 많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기보다는 잠은 자지만 꿈을 기억도 나지 않는 꿈을 굉장히 많이 꾼다든지 그리고 하체 쪽으로 좀 많이 시리거나 좀 많이 시큰거리면서 식은땀이 나는 이런 식으로 신음허, 신기허, 간양항성, 심신불교로 나눌 수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속할 거냐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저희 한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요것에 맞는 적합한 한약을 복용하시면 갱년기 증상을 잘 극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천영 원장님, 이와 함께 또 전체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이제 운동이 중요하겠죠. 안면 홍조는 주로 갱년기 때 많이 나타나는데 안면 홍조를 동반하는 갱년기 증상은 운동은 특히 유산소 운동, 심장 박동이 조금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과 금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근력 운동을 같이 하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 분들은 항상 먹는 것에도 관심이 많으시죠. 이런 그 갱년기 증상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주로 석류, 칡, 그다음에 콩, 현미 등등 같은 것들도 좀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도 예전에 유행했던 달맞이 종자유라든지 승마 추출물이라든지 그리고 하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로는 개체 특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 따라서 어떠한 것은 어디에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잘 관리하는 담당 한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